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예상보다 많은 구멍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회에서 법무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점만을 남겼습니다. 검찰 수사의 최대 쟁점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 여부. SK케미칼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뿐만 아니라 CMIT,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었지만 검찰은 SK케미칼을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보고 기간 동안 SK케미칼에 대한 수사 촉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기소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옥시와 홈플러스 수사에서 인체 피해,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그다음에 표시광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각각의 항에 대해서 SK케미칼도 분명히 이것들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옥시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표현을 좋게 하면은 SK케미칼은 왜 그렇게 신중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옥시 독성 실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 옥시 영국 본사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판매 업체들을 형사 고발하자 검찰은 6개월 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기소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사실을 발표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기소 중지 이유에 대한 질의가 거듭되자 법무부 차관은 어제 처음으로 경찰이 기소 중지 의견을 냈다고 답했지만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이 있어야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는 의견을 붙여서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옳다 생각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던 겁니다. 그 경찰에서 요구한 그 의견서와 공문을 좀 사본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건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이 선택한 대안은 포괄 일죄. 특정 기간 반복된 범죄를 하나로 취급해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죄목을 적용했지만 이는 면피성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포괄 일죄가 생명이나 신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차관님께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포괄일죄가 됩니까? 정확하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긴 전례를 제시하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전속적 법익의 경우에는 안 된다. 생명 신체가 가장 전형적인 전속적 법익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전속적 법익에서 포괄일죄가 인정된 사례도 없고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를 바라지만 제가 냉정하게 예측해 보면 2009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부분은 공소기각이 될 확률이 저는 면소가 될 확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판매된 지 17년.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검찰은 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 의문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